주변에는 요즘 대기업에서도 수십 퍼센트 이상을 AI 코딩에 의존한다면서 개발자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기사가 돌고 있죠. 얼마 전 바이브 코딩 영상을 보고 제가 얼마나 사용 중인지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에 욕 같은 게 달렸습니다. 개발도 모르는 게 그 정도 바이브 코딩한 걸로 개발한 척한다. 뭐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전 지금도 직접 코딩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경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2007년쯤에는 이미 VM웨어의 V모션으로 장애 시 VM을 이동시키는 기술들을 활용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VM이 이동할 때 IP를 멋대로 바꾼다거나 애주어의 초창기에는 일레스틱 IP 같은 게 없이 재기동을 하면 IP가 바뀐다거나 했는데 그걸 기존 툴에서는 관리할 수가 없었죠. IP가 PK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든 GIIP에는 에이전트를 심고 그 VM이 어떤 변경이 생겨도 에이전트의 키를 기준으로 변경값을 확인하며 바뀐 IP에 접속해서 컨트롤할 수도 있고 대량의 서버를 한 번에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툴을 만들었죠. 요즘도 IP가 바뀌면 안 되는 시스템 관리 툴이 대부분이고요. 젠킨스가 2011년경에 나왔지만 제가 만든 GIIP는 2007년도경에 이미 젠킨스보다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다만 클래식 ASP라는 그 무렵엔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이미 2003년도에 서포트가 종료된 언어고요. 더 이상 못 쓰게 했었고 ASP.NET을 강제로 쓰게 하려고 했는데 ASP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도 금지를 못하고 있는, 단지 추가 지원만 안 하고 있는 언어인데요. 이런 오래된 언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소개할 때마다 자바 같은 언어로 만들어 오면 봐주겠다 하면서 찬밥 신세였던 솔루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은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관리하는 인프라는 이걸로 사용 중인데요. 그래도 ASP에 계속 기능 추가하는 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바이브 코딩이 익숙해진 지금 GIIP 버전 3를 만들자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작업 이력이 남아서 작업의 이력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언어 선택인데요. 대량의 병렬 처리 및 비동기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건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제안해 주더라고요.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비동기 처리가 강하고요. 서버 작업은 부팅만 해도 부팅 명령을 던지고 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5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걸 굳이 커넥션을 붙들고 기다리면 여러 사람들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가 시스템 관련 개발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량 처리는 이미 실적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사용 중이라는 리액트를 추천하길래 리액트로 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NET 9로 시작했다가 이런 추천을 받고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개발 룰이랑 기본 셋을 지정하고요. API는 이전에 //command라는 것을 테스트하려고 애저 펑션 앱의 한 페이지 API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발자가 아니고 DB 엔지니어다 보니 펑션 앱에서 요청한 것을 룰에 맞춰서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던지도록 잘만 만들면 한 페이지로 API를 만들고 나머지 모두 SP 안에서 추가를 하게 되면 AP가 자동으로 추가되도록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API도 준비되었고 기존 DB가 있으니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니 깔끔하게 만들어주네요. 그리고 로그인 처리한 값들 중에서 몇 개를 세션에 관리를 시켰고요. 세션 값으로 API 테스트를 만들어 API 테스트를 시켜보니 잘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API 테스트 페이지를 기준으로 여러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 갔죠. API 결과는 JSON이기 때문에 JSON 테이블을 써달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엔 다국어 지원이었기 때문에 다국어가 필요했습니다. 다국어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몇 가지 제안을 주던데 그 중에 AI가 추천하는 i18n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i18n을 넣으면 에러 나고 에러를 고쳐달라면 뭔가 주저리 하면서 또 에러를 내고를 무한반복해서 결국 i18n을 제거하고 네가 에러 없이 도입할 수 있는 다국어 시스템으로 해줘 라고 하니까 커스텀 다국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상한 걸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에러는 안 나고요.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자동으로 각국의 번역된 텍스트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걸로 많은 시간과 토큰을 허비하면서 결국 다른 루트를 선택을 했지만 잘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시킨 놈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줘서 지시를 해야 되는 게 바이브 코딩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다가 파라미터를 콤마로 구분지어서 던졌던 것을 제이슨 데이터가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IIP에서는 KVS, 키밸류 스토어라고 해서 서버가 가지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SQL 서버의 제이슨 쿼리라는 기능 덕분에 엠바 캐릭터 맥스 필드에 때려 넣고 마음대로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물론 인덱스는 안 타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내용만 like로 검색한 뒤에 제이슨 쿼리를 쓰는 등의 사용 팁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 제이슨 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콤마가 파라미터 뭉치의 콤마와 혼동해서 데이터가 인식이 안 되는 것을 풀기 위해서 가볍게 풀어달라고 던졌는데 이게 이상하게 꼬여서 코드 자체에 에러가 났었습니다. 따옴표를 홀수게만 사용하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에러인데요. 이걸 AI는 문제 없다면서 해결하려 하지 않아서 결국 AI를 납득시키려다 포기하고 넌 안 되겠다. 그냥 브랜치 01을 메인에 덮어줘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브랜치 01은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마지막 커밋을 브랜치로 뺀 거라서 이걸 덮어주는가 싶었는데 메인을 브랜치 01에 덮어버리네요. 내가 브랜치 01을 메인으로 덮으려 했지 왜 메인을 브랜치에 덮은 거야? 라고 하니까 방향이 뒤집혔네요 라면서 말하는 게 아주 열받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진정하고 생각을 해보니 얼마든지 초보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실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험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에서는 아랫사람의 실수는 상사가 두 번 다시 못하게 호통을 쳐서 사람을 주눅들게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랫사람의 실수는 상사가 전부 해결한 뒤에 아랫사람이 실수를 못하도록 아니면 실수해도 서비스에 지장 없는 구조를 만들어주죠. 이렇게 하면 한국은 점점 무서워서 밑에 사람들이 큰일을 하지 않으려 하게 될 테고 일본은 안심하고 큰일을 받아도 시스템이 도와줄 거라 생각해서 의존을 하게 되겠죠. 물론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같은 게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우왕좌왕 했었겠지만 한국이라고 해서 저렇게 억압만 한다고 혼나지 않을 일만 했다면 경험이 없어서 똑같이 우왕좌왕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회라는 조직은 개인을 처벌하는 게 아닌 시스템을 제대로 준비 못한 조직의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AI에게서 뭔가를 또 배우게 되네요. 이렇게 큰 틀을 벗어나서 드디어 그동안 바래왔던 주요 기능들을 완성을 했습니다. 각 머신에 특정 스크립트를 내려서 그 결과가 KVS에 등록이 되면 네트워크 연결을 비주얼하게 볼 수가 있답니다. 로그인, 서버 정보 관리, KVS 관리 기능 및 기타 몇몇 기능,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을 3D 비주얼로 보이게 하는 것 기능까지 단 하루 만에 만든 기능입니다. 그동안의 바이브 코딩은 게임을 만들어줘 라던가 딱 한두 가지만 잘 되는 것들만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전 이미 바이브 코딩을 반년 정도 매일같이 업무에 적용해보면서 가지게 된 노하우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고요. 제 인프라 관리 솔루션인 GIIP를 100% 바이브 코딩만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에이전트를 연결만 하면 서버들을 연결하고 단순 서버 한 대를 체크하는 게 아닌 서버 간의 문제를 찾아서 장애시 근본적인 문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고 이런 직관적인 비주얼로 문제를 해결까지 해주는 솔루션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걸로 바이브 코딩이 아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었으면 하면서 궁금한 건 언제든 댓글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